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거나 참사가 자꾸 생각난다거나 잠이 안 온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또 소식 접하고 이번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족들 또 생존자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놀라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죽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아직도 그 이태원 골목을 헤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태원에서 장사하시는 한 분이 제사상을 차려드렸다고 하는데, 그분이 차려드리는 그 제사밥이 아이들한테 진짜 위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지만 또 아이들을 보낸 그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죽고 나면은 그 자식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가 놀러 가는 걸 막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계속 한다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자식을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가 하면서 같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분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이죠.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일상생활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사회나 교회가 그런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생존자를 위해서도 마음의 케어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를 좀 덜 수 있을지, 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좀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제일 좋은 약이거든요. 마음의 아픔을 갖다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다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좀 본인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죽은 아이들도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이 압사를 당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청년들의 문화는 저같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문화하고 다르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고 싶어 하죠. 인파가 많은데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산이나 자연을 찾아서 조용히 쉬기를 원해요. 근데 청년들은 반대예요. 청년들은 흥분하고 싶어 해요. 그 흥분하는 에너지가 청년들이 살만 나게 해주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투명한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흥분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많은 인파 속이란 거죠. 그러니까 페스티벌 같은 경우, 축제 같은 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거기 가서 살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일부 어른들이 애들이 놀러 가서 죽었는데 그걸 왜 이렇게 정부가 책임지고 애돌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그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청년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정부에서도 청년들이 이런 심리를 알았다면은 미리 이렇게 경찰 병력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청년들을 통제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청년들하고 어울려서 사진은 찍는데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몰라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비방하거나 또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들이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죄죠. 이런 분들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렇게 그냥 진상이라고 봐야죠. 성격 장애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괴로움을 주고 쾌감을 느끼는 거는 그건 변태 성욕자들이에요. 그는 정상적인 그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멘탈 자체가 병적이고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건강한 입지를 갖지 못한 그런 열등감이 많은 루저들이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거도 없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심신미약이니 그러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거의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이거는 법으로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또 처벌이 되리라고 예. 보고요. 이번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점이 좀 선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제 느낌이 뭐냐면은 국민 중심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이게 사무실이 방송 건너편인데 저녁 때 되면은 이렇게 그 경호 인력들이 뭐 이렇게 사이렌 켜고 지나가는 게 보여요. 네. 또 동영상에도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이게 경찰들이 동원되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용산하고 그 지금 참사가 난 이태원하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하고는 지척이에요. 멀지 않죠. 예. 근데 한 사람의 대통령을 위해서는 뭐 2중, 3중으로 경비 병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젊은 아이들이 모인 것에 그렇게 소수의 그 경찰만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정부 쪽에서는 경찰 탓을 하는데 경찰 탓이 아니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 아님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경찰들은 또 소방관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문제는 위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휘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냥 변명하기 급급하고. 며칠이 지나서 뒤늦게 사과를 그렇죠.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네. 불안한 것이 이렇게 자기 문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이태원 참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대응도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뭐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맡긴다는 게 상당히 그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참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해 줘야죠. 뭐 우리 서울대교구 정스택 대주교께서도 이렇게 유족들을 위해서 뭐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랬는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죠. 기도하고 위로해 주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